자전거로만 국토 종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독일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빛엔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37살의 안나 슈미트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 자전거기를 전부 촬영해본 베테랑이었죠. 그녀가 본 한국의 홍보 자료들은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600km가 넘는 거리를 차 한 대 없는 강변길로만 이어졌다고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인증 시스템에 완주하면 메달까지 준다고요? 이건 관광 마케팅일 뿐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부산 바닷가에 선 그녀의 손엔 금빛 메달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인천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진 건 쌀쌀한 공기였습니다. 3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무거웠죠. 저는 캐리어를 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독일에서 20시간을 날아왔지만 피곤함보다는 회의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한국. K-팝과 반도체의 나라. 하지만 자전거. 가방 속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번 촬영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시간 낭비로 끝날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빽빽했죠. 건물 사이로 차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섰다 출발하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 도시 어디에 자전거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한국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죠. 저는 유럽의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베를린의 자전거길을 찍어왔어요. 미국의 허드슨 강변 루트도 2번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좋은 자전거 인프라란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도시 전체가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의 의식, 정부의 의지, 예산, 설계.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장처럼 느껴졌어요. 600km 국토 종주. 차량 없는 강변 전용길. 국가 인증 시스템.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마케팅일까요? 저는 배낭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미리 정리해둔 촬영 계획이 적혀 있었죠. 첫째 날 한강 구간. 둘째 날 도심 연결성 확인. 셋째 날부터는 지방 구간 답사. 계획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강변북로에 진입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짧게 말했어요. 한강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창밖으로 넓은 강이 펼쳐졌습니다. 수면이 회색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건너편엔 아파트 단지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강은 강이었죠. 자동차 도로 옆을 흐르는 그저 그런 도시의 강.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뚝섬역 근처였어요. 박지훈. 제 촬영을 도와줄 한국인 가이드였죠.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빠르게 걸었어요. 저는 그 흐름에 밀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출구 밖.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생각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악수는 단단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한강 자전거길이 정말 좋나요? 지훈은 웃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타보시면 압니다. 설명이 아니라 경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전형적인 한국식 답변이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타야 했으니까요. 그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몇 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자전거 대여점이 나타났습니다. 자전거를 받았어요. 깔끔했습니다. 정비 상태도 좋았죠. 브레이크를 잡아봤어요. 반응이 정확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물병을 거치대에 끼웠습니다. 장갑을 꼈어요. 지훈이 제 자전거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안장 높이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지훈이 앞서 출발했어요. 따라오세요.
저는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도로였어요. 차들이 옆을 지나갔죠. 신호등이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경사로가 나타났어요. 지훈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따라 내려갔죠. 경사는 완만했어요.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아도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차 소리가 사라졌어요. 엔진 소리, 경적, 타이어 마찰음 모두 뒤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바람 소리가 들렸죠. 강 위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제 자전거 체인이 돌아가는 기계음.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완전히 멈춰 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도로가 아니었어요. 공간이었습니다. 왼쪽엔 강이 흐르고 있었죠. 햇빛이 물결에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오리 몇 마리가 수면을 가로질러 갔어요. 오른쪽엔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보였죠. 그 사이로 완벽하게 포장된 자전거 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길은 부드러웠어요.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지나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넥타이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그는 출근하는 중이었어요. 자전거로. 서류 가방을 뒤 짐바지에 고정한 채로요. 조금 뒤 아이를 태운 부모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앞좌석에 앉은 아이가 바람을 맞으며 손을 흔들었죠. 엄마가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놀이터 나와.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었어요. 생활이었습니다. 지훈이 멈춰 섰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을 바라봤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공간이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저 멀리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엔 차가 없었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속으로 다짐했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 다른 구간은 다를 거야. 아직 판단하기엔 일러. 지훈이 다시 출발했어요. 계속 가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공기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렇게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차 한 대 없는 길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0m쯤 갔을까요? 저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유리로 된 작은 건물이었죠. 편의점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쉬어 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눈은 그 건물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편의점 옆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엔 벤치가 여러 개 놓여 있었죠. 그늘막 아래서 한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조금 더 가니 분수가 나타났습니다. 아이 둘이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게 다 뭐지? 지도를 보지 않았는데 필요한 게 계속 나타났습니다. 500m쯤 더 갔을까요? 또 편의점이 보였어요. 이번엔 자판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음료수, 아이스크림, 간식. 그 옆엔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었죠. 무료였습니다. 저는 지훈을 봤어요. 이거 전부 공공시설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변 자전거 길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는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몇백 미터마다 반복되는 건 설계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한 겁니다. 저는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강 건너편을 봤어요. 또 다른 자전거 길이 보였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길이 있었죠. 사람들이 양쪽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느리게. 각자의 속도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한 여성이 멈춰 섰어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머리를 묶고 가벼운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죠.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은서 씨. 여성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지훈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안나 슈미트 감독님이에요. 김은서. 그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악수를 나눴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여기 자주 오세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매일요. 운동 때문에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출퇴근길이에요. 저는 멈칫했어요. 출퇴근요? 네. 성수에 사는데 회사가 여의도거든요. 은서가 자전거를 가리켰습니다. 뒤에 작은 가방이 매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타고 가면 지하철보다 빨라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철보다 빠르다고요? 자전거가? 은서가 덧붙였어요. 환승 안 해도 되고 사람들한테 치이지도 않고요. 강 보면서 가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녀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 관광용 아니에요?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죠. 관광용이요? 이 길이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거 아니냐고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퇴근길인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서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서요.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그녀는 손을 흔들고 다시 출발했어요. 페달을 밟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죠. 지훈이 말했어요. 은서 씨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선 자전거 출퇴근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놀라운 인프라가, 한국인에게는 그냥 퇴근길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촬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느껴야 했죠. 페달을 다시 밟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 위에는 계속 사람들이 있었어요. 러닝하는 사람, 산책하는 노인,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가족, 그리고 저처럼 자전거를 탄 사람들. 모두가 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딪히지 않았어요. 각자의 영역이 있었죠. 자전거는 자전거 길로, 보행자는 산책로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명확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게 가능한 거구나. 도시 한복판에서, 강을 따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게 유럽에서도 봤던 풍경이긴 했어요. 하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서울은 1000만 도시였죠. 그런데 이 길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촬영을 멈췄어요. 지금은 기록보다 체험이 먼저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페달을 밟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지훈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 가시죠. 여의도였어요. 강변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앉았어요. 다리가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훈이 물을 건넸어요. 오늘 처음 타시는데 많이 달리셨네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생각보다 편해서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밤에는 더 예쁩니다. 밤이요? 네. 야경이 볼만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다 갈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이 사라지고 보라빛이 번졌어요. 그리고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서, 다리에서, 강변 가로등에서. 저는 자전거에 다시 올라탔어요. 지훈이 앞서갔습니다. 반포 쪽으로 가볼게요. 페달을 밟았죠. 밤의 한강은 낮과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사람은 여전히 많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죠. 러닝하는 사람들의 숨소리, 자전거 체인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 저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건너편 빌딩들이 반짝였어요.
유리창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죠. 물에 비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강 위에 또 하나의 도시가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무언가 보였어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리가 아니었죠. 무지개 빛이었어요. 저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저게 뭐예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달빛 무지개 분수요. 분수였습니다. 다리 양쪽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조명이 비추며 색이 바뀌었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 아래로 자전거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물줄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지훈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물줄기 사이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귀를 감쌌습니다. 조명이 피부에 닿았죠. 파란빛, 초록빛, 보라빛.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물줄기가 아치를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밤하늘이 보였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자전거 길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이다. 도시 전체가 무대였어요. 물줄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멈춰 섰죠. 뒤돌아봤어요. 분수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떤 커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죠. 어떤 가족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죠. 서울 시민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휴식 공간이었어요. 데이트 코스였죠. 그리고 자전거는 그 모든 걸 연결하는 도구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계속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페달을 밟았어요. 강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세빛섬이 보였어요. 물 위에 떠 있는 건물들. 조명이 화려했습니다. 그 옆을 지나쳤죠.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불빛, 다리, 건물, 사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건 길이 아니야.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강을 중심으로 만든 시스템. 교통이 아니라 삶을 위한 시스템. 한참을 달렸습니다. 지훈이 다시 멈춰 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저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오늘 본 건 서울 한강뿐이에요. 한강뿐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시작이에요. 진짜는 밖에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서울 밖이요? 네. 국토종주 루트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633km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633.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한강처럼 차 없는 강변길로 쭉 이어져 있어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한강. 불빛으로 물든 강. 이게 시작이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자전거길. 국토종주. 검색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인천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지나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선. 부산까지 633km.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의 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 리뷰들을 읽었어요. 차 없는 강변길. 인증센터마다 스탬프. 완주 메달 수여. 사진들도 봤습니다. 강 위로 떠 있는 자전거 길. 산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 강변에 자리 잡은 휴게소. 저는 화면을 내렸어요. 과장일까? 유럽의 유로벨로. 미국의 운하길. 다 타봤습니다. 좋았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죠.
비포장 구간도 있었고 차량 도로와 섞이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길을 잃기 쉬운 곳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국가 단위로 관리한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지훈을 다시 만났어요. 그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물었죠. 국토종주 정말 할 만한가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나흘이면 됩니다. 사나흘. 저는 일정을 계산했어요. 촬영 일정을 조정하면 가능했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지훈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표지판이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쉴 곳도 많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수염이 있었죠.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크.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지훈, 오랜만이야. 지훈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안나 슈미트 감독님이에요. 마크 핸더슨. 영국 출신이라고 했어요. 자전거 여행 전문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마크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처음이에요? 네. 어제 도착했어요. 한강 타봤어요? 네. 어제 좀 타봤습니다. 마크가 웃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았어요. 하지만, 과장된 건 아닌가 싶어서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마크가 덧붙였어요. 유로벨로 6 타봤어요? 네. 2번 탔습니다. GAP는요? 미국 운하길도 탔어요. 마크가 웃었습니다. 그럼 알겠네요. 완벽한 길은 없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 루트 탔어요. 유럽, 미국, 호주. 다 좋았죠. 하지만 다 단점이 있었어요. 한국은요?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언제 출발하실 건데요? 내일 아침이요. 저는 마크를 봤습니다. 국토종주 하시는 거예요? 네. 부산까지요. 혼자요? 네. 보통 혼자 다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크가 물었어요. 안나도 할 생각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둘 다 외국인이고 경험도 비슷하니까. 마크가 저를 봤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특히 같은 업계 사람과.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죠. 마크가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아라 한강 인증센터에서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카메라, 배터리, 옷, 세면도구.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633km. 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차 없이 강을 따라 나라 전체를 가로지르는 게 마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길은 없다. 맞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아침 8시 아라 한강 인증센터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었죠. 깔끔했습니다. 마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자전거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배낭, 물병, 카메라 케이스. 잘 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거짓말이었어요. 설렘과 긴장으로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죠.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여분 옷, 세면도구. 최소한만 챙겼어요. 인증센터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국토종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세요? 네.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그리고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인증북이에요. 각 인증센터에서 도장 찍으시면 돼요. 책자를 받았습니다. 표지에 한국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강들이 보였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종이가 부드러웠어요. 펼쳤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인증센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라한강, 팔당, 충주, 상주, 낙동, 창녕, 함안, 부산. 8곳. 각 페이지마다 빈 네모칸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자리였죠. 저는 그 빈칸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걸 다 채워야 하는구나. 직원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나무 손잡이가 달린 고무 도장이었어요. 첫 번째예요. 그가 잉크패드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인증북 첫 페이지를 펼쳤죠. 쿵. 도장이 종이에 찍혔습니다. 붉은 잉크가 번졌어요. 아라한강 인증센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날짜도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도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도장일 뿐인데 뭔가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동시에 가벼워지기도 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작했으니까요. 마크도 도장을 받았어요. 그는 인증북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게임 같은데? 맞았어요. 정말 게임 같았습니다. 퀘스트를 시작하는 기분. 목표가 명확했죠. 8개 도장을 모으면 완주. 직원이 지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오늘은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팔당 거쳐서 충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거리가 좀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천천히 갈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날씨는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마크가 헬멧을 고쳐 썼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페달을 밟았습니다. 천천히. 강을 따라 달렸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안개가 강 위를 감싸고 있었죠. 물 위로 얇은 안개가 떠다녔어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강을 벗어나자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나무가 많아졌죠. 논밭이 보였어요. 초록색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이 멀리 보였어요.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죠. 표지판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부산 580km. 파란색 화살표가 방향을 가리켰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마크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페달을 밟는 리듬이 좋았어요. 규칙적이었죠. 마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표지판 진짜 잘 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유럽에서도 이 정도는 아닌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로벨로에서도 표지판은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헷갈렸죠. 길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몇백 미터마다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방향, 거리, 다음 인증센터 이름. 모든 게 명확했어요. 길은 계속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매끄러웠어요.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농로와 만났지만 자전거 전용 구간이 따로 있었어요. 페인트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햇살이 더 강해졌어요.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두 번째 인증센터가 나타났어요. 팔당.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아라한강보다 더 작았어요. 들어갔어요.
다른 직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국토종주요? 네. 인증북을 내밀었어요. 쿵. 두 번째 도장. 붉은 잉크가 두 번째 칸을 채웠습니다. 나올 때 마크가 말했어요. 이거 중독성 있는데요? 뭐가요? 도장 모으는 거요. 자꾸 다음 걸 받고 싶어져요. 저도 느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다음 인증센터까지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상한 동기부여였죠. 게임처럼, 레벨업처럼. 다시 출발했어요. 강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북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투명했습니다. 바닥에 돌이 보일 정도였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길은 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늘이 생겼죠. 시원했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치, 참새, 이름 모를 새들. 저는 속도를 늦췄어요.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풍경을 봤어요. 강, 산, 나무, 하늘.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터널이 나타났어요. 자전거 전용 터널. 마크가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터널을 바라봤어요. 자전거 전용 터널이라고요? 네. 차가 안 다니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차 터널은 많잖아요. 근데 자전거만을 위한 터널을 뚫었다고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맞았습니다. 차도 아니고 자전거를 위해 산을 뚫었다는 거였죠. 얼마나 큰 공사였을까요? 마크가 터널 입구를 만졌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만들었네요. 자전거를 위해서. 그가 저를 봤어요. 한국 진심이네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널을 바라봤죠.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길. 마크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들어가 볼까요? 네.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빛이 사라졌어요. 시원했습니다. 기온이 확 떨어졌죠.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어요. 주황색 불빛이었습니다. 어둡지 않았어요.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었어요. 페달을 밟았습니다. 체인 소리가 터널 안에서 울렸어요. 메아리 쳤습니다. 500m쯤 됐을까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터널 끝이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반대편 풍경이 펼쳐졌어요. 강이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국가가 이걸 관리한다고. 도장, 표지판, 터널, 포장도로. 이 모든 게 개인이나 지역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끝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600km 전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100km도 안 왔습니다. 앞으로 500km 이상 남았죠. 가봐야 알겠죠. 마크가 웃었어요. 맞아요. 가봐야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오후. 충주를 지나 상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졌죠. 강은 더 넓어졌어요. 낙동강이었습니다. 물줄기가 유유히 흘렀어요.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급할 게 없었어요. 목적지는 있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죠. 강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백로가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죠. 바람이 풀을 스쳤어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마크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페달을 밟는 리듬, 숨 쉬는 리듬, 바람 부는 리듬, 모든 게 조화로웠어요. 한참을 달렸을 때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휴게소였어요. 마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잠깐 쉬어가요. 건물 앞에 자전거를 세웠어요.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이틀째 타고 있으니까요.
맞게 벤치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었죠.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국토종주 하시나?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영국이요. 노인이 저를 봤어요. 저는 독일입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허리를 한번 펴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뒤, 물 2병을 들고 나오셨어요.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손을 저었지만 노인은 억지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드세요. 더운데. 차가운 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노인이 다시 웃으셨습니다. 힘들지? 조금요. 어제부터 탔어요? 네. 이틀째예요. 아, 그럼 이제 반도 안 왔네. 노인이 손을 흔드셨어요.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우리는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목이 타고 있었는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벤치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옛날엔 이 강 따라 이렇게 사람이 쉬러 오진 못했어요.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응. 길도 없었고 차만 다녔지. 노인이 강을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지금은 좋아졌어요. 자전거 길도 생기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평생이요.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변화가 많았겠네요. 많죠. 엄청 많았어요. 노인이 웃으셨어요. 옛날엔 강이 그냥 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 쉬는 곳이 됐네요.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날아갔어요. 노인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아직 멀었어요. 네. 힘들면 쉬어가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어났어요. 노인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파이팅.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페달을 밟는데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가요. 마크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노인이 작아졌습니다. 점점 멀어졌죠. 마크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네요. 네. 물까지 주시고 친절하셨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앞에서 한국인 라이더 한 명이 다가왔어요. 짐을 잔뜩 싣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파이팅! 지나쳤습니다. 조금 뒤, 또 다른 라이더가 지나갔어요. 파이팅! 또 지나갔습니다. 화이팅! 마크가 웃었습니다. 다들 응원하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응원했습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작은 거였어요. 하지만 힘이 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강변에 있는 작은 캠핑장이었어요. 텐트를 쳤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죠. 여러 번 해본 일이었어요. 마크가 배낭을 뒤졌어요.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봤어요? 라면이요? 네. 한국 라면. 아니요.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버너를 켰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면을 넣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매운 냄새였죠. 저는 코를 찡그렸어요. 마크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맛있어요. 몇 분 뒤,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마크가 젓가락을 건넸어요. 먹었습니다. 매웠어요. 정말 매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얼얼한데 자꾸 먹게 됐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 철썩.
벌레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올랐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좋네요. 뭐가요? 이 분위기요. 조용하고. 저도 느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크가 있었고, 별이 있었고, 강이 있었으니까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물로 그릇을 씻었어요.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낭에 누웠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름진 얼굴, 따뜻한 눈빛, 파이팅! 라이더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파이팅!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길은 콘크리트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 길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달려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오후. 대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도시였어요. 건물이 늘어섰습니다. 차 소리가 멀리 들렸죠. 하지만 자전거 길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강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도심 구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산책하는 사람, 뛰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 모두 같은 공간을 쓰고 있었어요.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가끔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제 100km 정도 남았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 페달을 더 세게 밟았어요.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앞에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급한 커브는 아니었어요. 돌았습니다. 그 순간 보행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옆에서 튀어나왔죠. 여성이었어요.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끽. 타이어가 노면을 문질렀어요. 자전거가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간신히 멈췄어요. 보행자 바로 앞에서. 한 미터도 안 됐어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성이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나와서요.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가슴이 조였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아찔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부딪혔을 거예요. 마크가 뒤에서 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조끼를 입고 있었죠. 형광색 조끼였어요. 자전거 안전 지도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요. 여성이 제 자전거를 봤어요.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자전거는 괜찮네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도심 구간에선 좀 더 천천히 가셔야 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꼬집는 건 아니었어요.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긴 보행자가 많아요. 특히 주말엔요. 그녀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자전거 길과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건너다니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항상 앞을 보시고 벨도 미리 울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도도 줄이시고요. 급할 거 없어요. 네. 여성이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수민이라고 해요.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예요. 안나 슈미트입니다. 국토종주 중이세요? 네. 어디까지 가셨어요? 여기까지요. 부산까지 가려고요. 이수민이 웃었습니다. 거의 다 오셨네요. 조금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좋은 길도 조심해서 타야 안전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좋은 길도 조심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좋은 길이니까 빨리 갈 수 있다고. 안전하니까 마음대로 달려도 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이수민이 손을 흔들었어요. 안전하게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앞을 주의 깊게 봤어요. 보행자가 보이면 속도를 줄였습니다. 배를 미리 울렸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크가 뒤따라왔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났어요. 다시 강변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후. 마크가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네. 놀랐죠? 네. 많이요. 마크가 물병을 건넸어요. 마셔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에요. 경험이요? 네. 완벽한 건 없다는 걸 배웠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자전거길. 인프라는 정말 좋았어요. 표지판, 포장도로, 인증센터, 휴게소. 모든 게 완벽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걸 쓰는 건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저처럼. 조심해야 했습니다. 책임도 필요했어요. 좋은 시스템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됐습니다. 이수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좋은 길도 조심해서 타야 안전해요.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주변을 보며 달렸어요. 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겸손을. 책임을. 나흘째 오후. 부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멀리 보였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 마크가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3km. 사흘 반.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낙동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증센터가 보였어요. 낙동강 하구둑. 우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인증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완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인증북을 건넸습니다. 7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만 비어 있었죠. 쿵. 마지막 도장. 낙동강 하구둑 인증센터. 8개 도장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직원이 메달을 꺼냈어요. 금색이었습니다. 국토종주 완주 메달이에요.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묵직했어요. 하지만 좋은 무게였습니다. 마크도 메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바다 가볼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네. 10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 수평선. 파도가 밀려왔어요. 저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바다 앞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마크가 옆에 섰어요. 해냈네요. 네. 어땠어요? 저는 목에 걸린 메달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유럽 루트랑 비교하면 어때요? 저는 생각했어요. 유로벨로, GAP, 코펜하겐. 모두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르네요. 뭐가요? 이건 길이 아니에요. 마크가 저를 봤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의 나라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마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 강을 따라 도시와 도시를 이었어요. 미국은 강염 옛길을 지켰죠.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강 4개를 잇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설계했어요. 메달을 다시 만졌습니다. 표지판, 인증센터, 휴게소, 터널, 다리. 이 모든 게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도장, 메달. 이건 국가가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노인이 물을 건네고 라이더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안전지도사가 조심하라고 말해줬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시설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있었죠.
어떤 나라는 길을 만들고 어떤 나라는 길을 이어붙이죠. 바다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길 위에 설계해 놓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진짜 찍고 싶어졌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바다를 메달을 이 순간을 담았어요. 다큐멘터리 만들 거예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 할 건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실을요. 한국의 자전거 길은 과장이 아니라고요. 카메라를 내렸어요. 오히려 과소평가됐어요. 마크가 웃었습니다. 완전히 동감이에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 하늘 전체가 물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독일로 돌아가면 편집을 시작할 거예요. 이 나흘간의 기록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한국에 가보세요. 직접 타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메달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가로질렀다는, 이 나라가 진짜라는 증거. 저녁 먹으러 갈까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자전거를 밀고 걸었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몸은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어요. 성취감, 감동, 확신. 그리고 가슴속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어요. 다시 올 거라고. 이 길을, 이 나라를. 그리고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라고.